바랍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보석 같은 60분을 꽉 채워주실 든든한 패널 3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구글 클래스룸의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드릴 김명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구글 소식을 들려드릴 김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나이를 클래스룸과 함께 수업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그 활용법과 여러분의 지식을 뽐낼 퀴즈 타임을 책임질 신혜원입니다. 네, 패널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참여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좀 약간 긴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약간 그 이모티콘 같은 걸로 조금 약간 저희에게 격려의 이런 이모티콘을 좀 약간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분들의 멘트를 들으니 벌써부터 열어볼 보석 상자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오늘 웨비나의 시작을 여는 이야기로 전남형 AI EP 플랫폼 아이모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한 550여 분의 선생님들이 설문지로 아이모드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증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자, 패널 선생님들 혹시 아이모드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활용해 보신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한데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모드 현장 지원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먼저 이렇게 아이모드와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마주했을 때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뭐 메뉴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들 측면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지원단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또 많은 현장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사전에 웨비나 신청 설문에서도 아이모드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지만 우려와 안타까운 점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었는데요. 다양한 선생님들의 아이모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니 아이모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웨비나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따끈따끈한 사연을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명수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명수 선생님 혹시 어떤 사연으로 골라주셨나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가장 먼저 프리미엄 입장권 대기 중인 쌤이라는 사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모드를 통해 접속하는 에듀테크 플랫폼들은 전부 유료 버전으로 제공되는 건가요? 학교 현장에서 이 유료 기능들을 제한 없이 사용하려면 혹시 별도의 연동이나 신청 절차 등 거쳐야 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쏭달쏭한 유료 기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에듀테크 고수님들의 명쾌한 가이드를 기다립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아이모드에 다양한 에듀테크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혹시 패널분들 중에서도 에듀테크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아이모드 플랫폼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에듀테크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패들렛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패들렛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패들렛이 지난번에는 유료 계정 신청을 받았는데 아쉽지만 지금 이제 신청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모드 계정의 경우에는 무료 버전이라 하더라도 이제 아이모드 계정을 활용을 하면 보드 생성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또 파일 업로드를 1GB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아카이브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패들렛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저작 도구로 캔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학년 선생님들이시라면 정말 빼낼 수가 없는 도구죠. 자, 캔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생님들께서도 교육용 인증받아서 활용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별도의 인증을 받았어야 했는데 아이모드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필요한 인증 절차 없이 바로 교육용 프로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업무나 수업 쪽에서 AI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고 관심도도 정말 높으신 텐데요.
그 iModu JNE GPT를 활용을 하시면 다양한 AI의 유료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에듀테크 고수님들답게 패널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자 선생님들께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말씀하신 외에도 또 다양한 에듀테크 그리고 AI 코스웨어가 iModu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이 구글 클래스룸 많이 알고 활용하고 계실 텐데 이것을 오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래스룸도 혹시 유료 버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바로 에듀플러스라는 이제 버전이 있는데요. iModu 계정을 활용하시면 이 클래스룸의 유료 버전 에듀플러스 버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래스룸의 기초 사용법부터 에듀플러스 버전의 기능들을 핵심만 좀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 구글 클래스룸과 이따가 또 말씀드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 다 이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이루어지는 동안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있는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 잘 보이신 것 같은데요. 먼저 구글 클래스룸의 기초 및 에듀플러스 사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온라인 클래스, 그래서 온라인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한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과제를 확인하고 피드백 주시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이제 슬라이드 이동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한 클래스룸에 대한 설명 자료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요거는 또 나중에 한번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요 iModu에서 클래스룸 접속해서 들어가서 기능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Modu 들어보시면은 여기 수업 도구 탭에 세 번째 클래스룸이 있죠. 그래서 클래스룸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만약 클래스룸을 처음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계정이 교사인지 학생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교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바로 클래스룸 개설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뭐 수업 참여하기 그리고 수업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수업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또 iModu 계정의 특징인데요. SIS 연결. 이것은 iModu에서 클래스를 개설했다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그대로 클래스룸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iModu에서 만든 클래스를 선택하고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필수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저는 iModu에 클래스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건너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너뛰기로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만들기에 뭐 수업명, 섹션, 학년, 제목, 강의실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맨 위에 수업명 같은 경우는 필수로 입력을 하셔야 되지만 섹션부터 강의실까지는 비워두셔도 공란으로 두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얼마든지 개설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테스트라고 이렇게 수업명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들기를 클릭하면 클래스가 개설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클래스룸 처음 개설했을 때 이렇게 게시판 화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공지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공지사항을 올려주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알림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룸을 개설을 했으면 이제 학생들을 초대해야겠죠. 앞에서 설명드린 SIS 연결을 하셨다면 학생 초대는 이제 생략하셔도 되겠지만 아까 건너뛰기를 했으므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학생 초대 방법은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수업 코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그 클래스룸에 들어오는 방법, 이게 첫 번째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초대 링크 복사라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링크를 전달하면은 이제 학생들은 클래스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수락 버튼을 클릭해서 또 쉽게 이 클래스에 참여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탭에 또 학생 초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계정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 초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초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과제 탭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의 이제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제를 만들고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화면인데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를 크게 분류하자면 과제부터 게시물 재사용, 여기까지가 이제 과제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다음 노트북 LM과 잼, 요것은 이제 AI와 관련이 있는 메뉴들이죠. 이따가 또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 같은 경우는 이 과제를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과제를 분류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날짜별로 분류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 주제가 이제 맨 아래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 과제 만드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클릭하시면 이제 과제 만드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과제의 제목을 가장 먼저 입력을 합니다. 과제의 제목은 필수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밑에 안내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 입력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생략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학교 수업 중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비워두실 수도 있겠지만 또 집에서 이어서 과제를 한다든지 하면은 여기에 좀 자세하게 과제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면 첨부가 있는데요. 과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첨부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들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 그 과제의 내용을 여기 첨부를 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에듀플러스 버전, 유료 버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료 버전에서도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첨부할 수 있지만 이 에듀플러스에서 특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유튜브 영상을 첨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영상을 첨부하는 것은 사실 무료 버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튜브 영상을 여기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링크를 입력하셔서 그 영상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만약 첨부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동영상 추가를 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무료 버전에서도 활용 가능하지만 이제 에듀플러스 버전에서는 이 옆에 질문 추가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학생들이 보면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서 넣어놓은 질문을 해결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 중간에 뭐 1분쯤에 한 질문을 넣고 싶다. 그러면 영상을 1분 정도 시청한 후에 학생들이 영상의 1분이 지나면 그 질문을 풀어보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이런 형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질문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질문이 언제 나오는지 그 질문 시간 입력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질문을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학생이 보는 화면은 어떤지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과제를 만드시면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유튜브의 영상에 질문 추가하는 것, 에듀플러스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연습 세트라는 기능이 있죠. 사실 연습 세트가 있기 전에는 학습지를 구글 설문지, 구글 폼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연습 세트 같은 경우는 구글 폼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새 연습 세트를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습 세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태블릿을 활용한다면, 그리고 태블릿에 있는 펜을 활용하면은 필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이했던 그 풀이 과정도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문제별 정답률 이런 것도 당연히 확인 가능하지만 또 이 학생이 이 문제를 몇 번 만에 풀었는가, 예를 들어서 2번 틀리고 3번째 정답을 맞췄다. 뭐 이런 데이터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어떤 수준을 파악하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 생각을 파악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세트 또한 에듀플러스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능이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리드 언론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영어책 읽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마찬가지로 태블릿, 노트북 이런 기기에는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 마이크를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영어 책들을 읽고 뭐 발음을 확인하고, 네, 그런 유형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이제 학년에서 목표 학년 수준을 선택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대한민국의 학생들 학년 수준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지금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이걸 해봐야겠다 해서 6학년 선택하시고 이 책을 고르시면은 수준이 6학년 수준이랑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미리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언론 같은 경우도 에듀플러스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표절 여부 확인, 원본성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글쓰기 과제 같은 걸 할 때 뭐 인터넷에 있는 글을 그대로 가져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표절 여부 확인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그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인터넷에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 왔는지, 본인이 직접 썼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 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무료 버전에서는 5번까지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에듀플러스에서는 무제한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에듀플러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첨부하는데 또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수업 중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느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지만 아까 올려드렸던 채팅창에 올려드렸던 그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더 자세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좀 수업 시간 이런 여러 가지로 구글 클래스룸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아까 김영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 클래스룸이나 에듀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최소 2시간 이상의 과정이 필요한 그런 연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약간 기능의 소개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초반에 채팅창에 공유를 했었던 그 링크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한번 직접 선생님들께서 따로 시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아이모드 관련된 질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김명 선생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내 계정 아낌없이 나눠준 천사쌤이라는 사연 같이 보면서 어떤 질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야심차게 노트북 LM을 활용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과 함께할 생각에 설레며 로그인 단계부터 차근차근 안내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학생들 계정에서는 노트북 LM 접속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학교 워크스페이스 관리자 설정에서 무언가를 허용해줘야 하는 것 같았지만 도무지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교사 계정을 공유해주며 눈물겨운 수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학생 계정으로 노트북 LM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관리자 설정의 치트키는 무엇일까요? 에듀테크 고수님들의 명쾌한 솔루션을 기다립니다. 네, 사실 이 사연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사실 작년에 마찬가지로 잼스를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을 했었는데, 학생 계정으로 접속이 안 돼가지고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잼스를 비롯한 제미나이, 그리고 노트북 LM을 활용해도 되는지, 연령 제한은 없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공유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그 생성형 AI 연령 제한에 대해서 준비가 되면은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올려드렸던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제가 이 내용들을 찾느라고 정말 구글에 있는 도움말들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화면 캡처를 이렇게 쭉 넣어놨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표로 정리를 했어요. 제미나이와 노트북 LM 사용 연령 기준 가이드입니다. 먼저 일반 계정의 경우에 제미나이와 노트북 LM 둘 다 만 14세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제미나이의 경우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도 부모 동의 하에 패밀리 링크를 활용해서 이제 제미나이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더 궁금한 건 요 교육용 계정이죠. 이 교육용 계정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관리자의 권한 승인이 필요하고요. 또 제미나이 프로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LM의 일부 기능들은 만 18세 이상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의 권한 승인이 필수다라고 했는데요. 이 관리자 권한 승인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의하기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권한 설정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문의를 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일반 계정의 경우에 부모 동의하에 패밀리 링크를 활용 가능하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육용 계정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의 이유로 학부모 동의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통합지원센터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이제 그 해당 학교의 학생들 계정으로는 노트북 LM, 제미나이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마찬가지로 통합지원센터 링크도 넣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선생님께서는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학교 단위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고 학급이나 학생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동의서를 수합하신 다음에 아까 김명수 선생님께서 안내드렸던 그 지원센터에 문의를 해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명수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특히나 구글 계정을 이전부터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또 더욱 공감이 갈 만한 사연인데요. 구글 이사 가다 멈춘 쌤이라는 사연입니다. 기존 학교 공용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의 데이터를 아이모드 구글 관리자 계정으로 이전하여 본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이모드 구글 관리자 계정이 아이모드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수동으로 옮겨야 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회 방법으로 아이모드 학교 관리자 계정에 이관하려 해도 이 계정은 구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결국 똑같이 수동 이관의 늪에 빠지고 마는데요. 이 복잡한 계정 꼬임과 데이터 이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줄 스마트한 구글 이사 꿀팁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올해 이 아이모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전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전 계정의 데이터는 전부 없어지는 건지 또 걱정이 된다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이전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같은 경우는 8월 31일에 이제 이용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전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또 화면 공유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올려드렸던 그 슬라이드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뭐 지메일, 클래스룸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문이 하나 이제 발송이 되었었어요. 아이모드 개통에 따른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통합 이용 종료 알림이라는 공문이 이제 각 학교에 발송이 되었고요. 이 공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구글 데이터 이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녹화본 링크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데이터 이전과 관련해서 설명의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위에 보시면 데이터 이전 안내 자료 클릭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문서로도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전에 대해서 좀 걱정되신다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료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 이전뿐만 아니라 이전에 또 구글 웹이나 자료들도 함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선생님께서 세 가지 사연을 소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웨비나를 참여를 하시면 이제 앞으로 구글 미트에 좀 약간 친숙해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구글 미트 밑에 그 아이콘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손 모양으로 생긴 거는 말 그대로 혹시라도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여기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반응 보내는 거는 그 이모티콘 모양이 있습니다. 이모티콘 모양 누르신 다음에 뭐 박수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좋아요를 눌러도 되고 하트를 누르셔도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김명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신혜원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혜원 선생님 혹시 어떤 사연을 준비하셨는지 준비가 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재미나이와 썸 타는 아날로그 쌤이시네요.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도전하고 있는 자칭 아날로그형 교사입니다. 평소 미리 캔버스, 구글, 재미나이 정도를 조심스레 활용하고 있는데요. 막상 본격적인 AI 수업을 구상하려니 막막함이 앞섭니다. 실제 교실에서 아이들과 쉽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AI 활용 수업법과 복잡한 학급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교실 관리 팁이 있을까요? 더불어 아이모드의 AI 기능이 유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형태인지 혹시 상위 버전을 쓰려면 학교나 개인별로 따로 구독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학기 초에 좀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터라 공감이 많이 가는 사연이었는데요. 혹시 이 사연에 대해 교실 속 아이디어를 좀 주실 패널 선생님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국어 시간에 교과서 지문을 유독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 재미나이한테 교과서 지문을 넣고 6학년 수준에 맞게 조금 쉽게 바꿔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가지고 학생들 좀 눈높이에 맞는 단어와 문장 수준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 설명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도입부에 좀 아이들 시선을 사로잡을 그런 동기유발 아이디어 또는 뭐 스토리텔링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좀 제미나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끙끙 앓면서 스토리를 써봤자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이제 제미나이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은 훨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패널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훌륭한 팁을 주셨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 전남 선생님들의 아이모드 계정은 모두 에듀플러스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룸 화면 안에서 바로 제미나이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클래스룸을 어떻게 연계해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평소 실제 수업하는 단계랑 똑같이 가장 먼저 수업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마지막에 평가로 마무리하는 흐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에 제미나이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미나이가 드디어 클래스룸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분명히 선생님들한테 유용한 기능들이 많을 거니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가장 먼저 아이모드 플랫폼 초기 화면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클래스룸으로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바로 클래스룸으로 연동이 되는데 이 중에서 혹시 왼쪽 사이드바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네, 아이모드 계정이나 기존 교육용 계정 저희 사용하시던 2.jn, 2.go.kr 같은 교육용 계정 사용하고 계시면 여기 바로 제미나이를 활용하실 수 있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수업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바로 이런 다양한 버튼들이 등장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뭐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수업에 많이 활용을 하셨을 텐데요. 그때는 저희가 나는 교사고, 뭐 나는 몇 학년이고 이런 거 일일이 많이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입력을 하셨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네. 프롬프트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원하는 주제의 버튼을 바로 선택하시고요. 내용만 입력하시면 맞춤형 자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6학년 과학 수업을 주제로 수업을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업 개요를 작성해 보러 떠나볼까요? 자, 수업 개요 작성을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6학년 대상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실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6학년 과학 수업 3과 염기 단원에서요. 지시학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이 수업 주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탐구 중심 1차시 수업 계획안을 짜줘라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어떤 주제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나서 한번 이제 교과서 PDF나 뭐 지도서 PDF가 있으시면요. 아래 교육자료 업로드 부분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체계적인 자료가 등장하긴 합니다. 저는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만 대충 입력했는데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학습 목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쓰니까 금방 나오네요. 그러네요. 학습 목표는 정말 금방 뽑아주는데요. 내용이 좀 올바른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럼 지시학을 사용해서 비교해서 설명해라. 그리고 참고해라. 라고 저희 교과서 수준과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한 아이들 수업을 계획하고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한번 성취 기준까지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넣고 학습 목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거의 사실 달라진 점이 없을 정도로 이미 초안인데도 훌륭한 수업 목표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마음에 드니까 한번 이 학습 목표로 수업 계획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수업 계획 생성을 눌러볼게요. 이거는 좀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친구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방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수업 개요가 다 완성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줬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수업 개요네요. 어떤 흐름으로 수업을 할지. 그리고 과학 수업이다 보니까 필요한 준비물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교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학 실험 수업에서 정말 중요한, 제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5개념까지 뽑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활동 1, 2, 3,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까지 어떻게 해라 라고 정말 완벽한 수업 흐름을 만들어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짚어진 활동을 봤는데 혹시 조금 이 개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맨 아래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사용해 수정, 이곳에서 저희는 한 번 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글 짧은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 길게 읽으면 좀 힘드니까요. 짧게 바꿔줘. 이렇게 한번 다시 명령어를 바꿔볼게요. 재생성도 생성 때, 더 빠른가요? 조금 오래 걸리나 했더니 그래도 바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졌던 개요에서요, 어미만 바뀐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흐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한번 이걸 활용할 수 있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게 바로 여기 보이는 내보내기 버튼이에요. 이거를 눌러 주셔야만 저장이 되고요. 누르지 않으면 사실 그냥 실험해봤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눌러서 저희는 닥스로 연결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닥스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오, 닥스는 금방 또 이렇게 불러가지네요, 이게. 네,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라 이렇게 바로 닥스로 넘어오고요. 여기에 뜨는 이 자료를 이제 학생들에게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시나 이 수업과 연관해서 나는 활동지도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다가 관련 활동지를 만들어줘 라고 해도 활동지도 뚝딱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활동지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군요, 바로. 네, 생각 금방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내보내서 닥스에서 초안을 받으신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를 보니까 또 이렇게 줄글로 또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이 가독성 있게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과서나 지도서 보듯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편하게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차별화 전략, 또 과학 수업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 5개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분석을 다 해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든든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 개요를 짰다면 이제 실제 수업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죠.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활동 흐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번에도 저희는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반에 대부분의 반에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다문화 친구가 있는데 조금 한글 해득이 어려운 친구가 있다. 그럼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준다거나 아니면 보조 선생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위촉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바로 그 친구에게 개별화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상단 버튼 중에 학생 지원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초록 색깔 텍스트 번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눌러서 개별화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반 다문화 친구가 베트남에서 온 친구다. 그리고 한글이 많이 안 된다. 그럼 여기 많은 언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어를 누르고 아까 제가 활동 1, 2, 3 한번 보고 해봐 라고 제공하고 그대로 텍스트 활동 1, 2, 3을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번역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정말 빠르게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라면 저희가 보통 이런 자료를 뭐 인쇄해서 준다거나 보조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바로 이 자료를 클래스룸으로 쏴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수업의 추가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 수업의 추가 버튼은 우리 클래스룸과 연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동하고 싶은 우리 반 수업을 클릭하고요. 이거는 자료로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해서 저는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클래스룸과 연동이 됩니다. 과제 제공했던 창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과학 실험 흐름 이렇게 해서 학생에게 제공을 할 건데 아까 여기 저희가 만든 번역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요. 학생도 이 화면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학생한테 줄 건지를 오른쪽에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제공하고 싶은 학생을 클릭을 해서 완료 버튼을 눌러주고 마지막에 게시까지 해주시면 이 친구는 이 자료를 바로 받아보면서 수업에 빠르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번역이랑 또 학생들에게 과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문화 교재를 따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굉장히 손을 좀 덜어주는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제미나이로 만들어서 클래스룸에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면 마지막에 빠질 수 없는 평가 부분이 있죠. 배움을 확인하는 이 평가도 저희가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바로 클래스룸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메뉴 중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퀴즈 생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퀴즈 생성을 클릭해 주시면요. 그대로 그 수업 그대로 6학년이었고요. 간단하게 3가지 질문 정도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의 수업 주제는 아까 지시학 색깔 변화 탐구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그대로 입력해서 목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아까 분류할 수 있다, 분류해라, 설명해라, 그리고 이해하고 마지막에 참여하는 태도 부분까지 이 4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고 평가 기준이 등장합니다. 이 기준 이제 거죠? 네. 이제 퀴즈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죠. 이제 이 다음이. 네, 이 목표를 통해서 이제 퀴즈를 만들 때요. 이제 제가 원하는 질문 유형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전 탐구 수업이었기 때문에 한번 서술형 평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한 가지 유형으로만 만들 수 있나요? 평가 질문이 10가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서술형과 함께 객관식 질문도 함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유형을 선택하셔서 질문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또 기다리면 바로 이렇게 평가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내용이 알맞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액의 특징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색깔 계열로 변하는지 설명해라. 그리고 이유를 들어 설명해라. 이렇게 서술형에 적합한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한글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고 조금 조사를 바꾼다거나 조금 활동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하실 게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사용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가 완성됐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내보내기를 통해서 저희 반 친구들 클래스룸으로 보내줄 수 있는데요. 내보내기를 눌러서 위에 보이는 수업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클래스룸 클릭하고요. 이건 평가기 때문에 과제로 제출할게요. 과제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또 조금 기다리면 클래스룸으로 연동돼서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과제 탭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한번 어떤 식으로 아이들 평가 모습이 보여지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김명수 선생님께서 기존에 이제 구글 폼으로 많이 평가를 연동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답변을 입력해서 평가받을 수 있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답안에 배점이 몇 점인지까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로 아이들이 제출하고 선생님들께서는 평가 결과만 편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번 수업 끝날 때쯤에 단원 마무리 문제를 뭐 하지? 막 이런 고민을 계속 했었었는데 이렇게 수업 개요만 복사해가지고 툭 던져주면 이렇게 퀴즈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걸 보니까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이제 유형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제공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제미나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학습 용어에 알맞는 걸 제공할 수 있는 어휘 목록 만들기랄지, 아까 과학 수업에서 중요한 5개념 바로잡기 이런 등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클릭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굳이 클래스룸을 활용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원래 구글 설문지에서 제미나이를 활용을 해서 퀴즈 같은 거를 만들고자 할 때 퀴즈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시는 설문지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점수 배점이나 정답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제미나이 인 클래스룸 안에 있는 퀴즈 생성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일단은 퀴즈로 이렇게 퀴즈 설문지를 만드실 수도 있고 배점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 클래스룸으로 바로 과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 밑에 보면은 폼스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에 관련된 것을 한번 또 신혜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전 질문 주셨던 아이모드에서 사용하는 라이센스의 가장 큰 차이점 핵심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이모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로는요, 대표적으로 제미나이, 그리고 노트북 LM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실 때보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훨씬 더 많은 기능과 높은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미나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의 차이입니다. 무료 버전과 저희의 계정은 이제 플러스 버전이죠. 이 플러스 버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보안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 계정을 사용해서 저희가 수업 입력을 하거나 이제 정보를 입력하게 되다 보면 좀 아무래도 개인정보 같은 예민한 정보들이 노출되고 그대로 그 정보를 AI가 학습하는 데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의 플러스 계정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요. 보안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횟수도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하루 기존에는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량이 많으면 조금 답변이 느려진다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 플러스 버전에서는 하루에 100회 정도 자유롭게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한도를 높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트북 LM입니다. 앞선 코너에서 이 노트북 LM 같은 경우엔 학생이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만 18세 이상이기도 하고요. 에듀플러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급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한도죠. 높은 한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무료 버전에서 노트북은요. 용량이 노트북은 100개까지 그리고 노트북당 50개의 자료만 학습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계정에서는 이번에는 노트북은 200개, 그리고 한 개 노트북당 100개의 자료까지 학습을 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훌륭한 보안 아래에서 업무나 수업 준비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버전을 써야 할지 고민이셨고 클래스룸 안에서 제미나이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될지 막막하셨던 선생님들께 아주 중요한 실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는 제미나이나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절약하실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학생들에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글 그리고 최신 에듀테크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김성진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김성진 선생님 어떤 소식을 들려주시려고 하나요?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한층 더 빛내볼 소식입니다. 바로 구글 공인 교육자 다시 하겠습니다. GCE 시험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런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새롭게 바뀐 시험 내용부터 합격을 위한 꿀팁까지 제가 시험을 6번 보면서 팩트 체크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요? 네, 연세 시험만 하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구글 공인 교육자와 관련된 인증을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시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가장 먼저 이제 GC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GC는 이제 구글 공인 교육자로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교실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글이 증명하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을 표로 한눈에 싹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험과 일단은 시험을 보는 사이트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위주의 시험이었다면 새로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에 실기평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37문제에 실기 과제 3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5문제에 실기 과제 3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경된 점이요. 기존에는 시험 시간이 객관식 35문항을 풀 때 180분이 주어졌다면 지금은
객관식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기과제는 개당 1시간씩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실기과제가 아까 3개였기 때문에 각각의 과제당 하나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1시간씩 이렇게 과제당 1시간의 시간 제한이 있게 됩니다. 시간 제한이 없었다니 한결 부담이 덜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경향으로 나온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별 최적의 도구를 매칭하는 문제가 25%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구글에 어떤 도구를 쓰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방금 어떤 이란 말 너무 많이 썼는데요.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는 특정 기능 및 메뉴에 대한 문제가 한 4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에서 어떤 기능이나 메뉴를 선택해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구글의 공유와 권한 부여에 대한 문제가 20%, 그리고 교육 특화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교실 속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나왔던 뭐 다문화랄지 뭐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구글의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시험 사이트는 주소창에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시험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 시험 등록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일로 들어오시면 로그인을 한번 하신 다음에 바로 레벨 1, 레벨 2 등록 버튼 누르면 바로 시험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성진쌤. 시험 보실 때 혹시 주의해야 될 거 좀 약간 자세히 좀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6번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험 시작한 다음에 개인정보 입력하고 객관식 시험을 보신 다음에 실기시험을 보실 때 실기시험이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계정으로 실기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임시 계정을 이렇게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어려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 이것도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 없이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롬에다가 이 계정을 로그인 하다 보면 계정 꼬임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정 꼬임 현상이 발생하면 제가 실기시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에 통과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 크롬의 시크릿 모드를 여셔가지고 시크릿 모드로 로그인하시면 수월하게 시험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기시험의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기시험에 좀 부담을 덜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기시험에 이렇게 실기 문제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목록을 이렇게 쭉 주거든요. 이것들을 쭉 해결해 나가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내 진행 상황 확인하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여기까지는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받으면서 시험을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잘하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100점이 이렇게 딱 되면 내가 실기시험을 잘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을 말씀드리면요. 실습 하나가 아까 실습이 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습 하나를 끝내실 때마다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종료 버튼을 눌러주셔야 이렇게 시간이 또 60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60분이 지나버리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다 봤다라는 체크로 위쪽에 다시 올라오셔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험을 보다가 문제가 또 생겼거든요. 실기시험을 3개를 다 봤는데 시험이 여기 아래 보시면 다음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저는 이 다음 버튼 누르면 시험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다음 버튼이 계속 안 눌러져가지고 제가 실기를 잘못했나? 그래서 한 3번 정도 더 봤는데 선생님들께 좀 당황하시지 않게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다 풀었는데 끝나지 않는다면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옆에 메뉴가 있고요. 홈 버튼이 있고 이쪽에 보면 구글 공인 교육 전문가 등급 1 시험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시험 종료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 종료를 딱 누르시면 한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합격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GCE 시험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갱신을 무료로 할 수 있었는데요. 자격 유효기간이 다 되시는 선생님이나 이 시험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성진쌤이 시험을 6번 봤다고 해서 돈을 좀 약간 많이 쓰셨을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 시험이 현재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 약간 이런 부분이 있으니 좀 약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중요한 타이밍에 정보를 제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구글 퀴즈 타임입니다. 자, 신혜원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오늘 정말 패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핵심 내용들을 쏙쏙 뽑아서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선물은요, 포인트랩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채팅창에 가장 먼저 정답을 올려주신 선생님들로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김명수 선생님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종료와 관련된 사연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이모드 개통에 따른 기존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운영 및 데이터 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자, 빨리 입력해 주세요, 선생님들. 와, 아, 진짜 빠르네요, 오늘. 네, 제가 아까 얼핏 봤는데 김동규 선생님이었나요? 선생님들 열심히 확인해 네, 주세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김동규 선생님이네요. 네, 김동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은 몇 번이죠, 선생님? 정답은 2번. 구글 계정은 올해 8월 31일에 이용이 종료된다입니다. 이 기존 계정이 이용이 종료가 되긴 하지만요. 선생님들께서 뭐 기존에 사용하셨던 드라이브, 지메일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는요. 이전할 수 있으니 김명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터 이전 아까 소개해드렸던 자료 다시 한번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현재 아이모드 계정에서 학생들의 제미나이 사용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청 빠른 속도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정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패널 선생님들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학부모 3번. 동의가 있으면 이제 통합지원센터에 요청하셔서 학교 단위로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노트북 네. LM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죠. 네,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지금 패널 선생님들이 첫 번째 정답자를 찾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설명드렸던 거 부연 설명드리면은 딥리서치나 제미나이 프로와 같은 좀 기능 같은 경우는 그 동의를 얻더라도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절치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찾으셨나요, 패널님들? 자, 선생님들께 맡기고 일단은 넘어가도 될까요? 네, 저도 JB 김 선생님이 제일 먼저 입력을 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JB 김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절치선 잠깐 표시할게요. 절치선.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시연하지 않은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었는지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만약에 참여를 하셨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 나온 것 같죠? 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평가 기준표 만들기였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라고만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갔고요. 평가를 하긴 했지만 기준표까지도 따로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면정 선생님인 것 같은데 맞나요, 패널분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임현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마지막 문제까지 선생님들 집중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마지막 다른 문제인데요. 분께서 지금 절치선을 미리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되었는데요. 김성진 선생님께서 6번의 시험으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바뀐 구글 공인 교육자 시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골라주세요. 정말 빠르시네요, 선생님들이. 정말 집중해서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객관식 시험에 시간 제한이 기존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신 이제 실기 평가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패널분들 혹시 정답자 찾으셨나요? 김소를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 김솔 선생님이십니까? 네, 김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현재 시험이 무료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미인 아이모드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정답을 맞히신 선생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상품 수령을 위해서 지금 채팅방에 공유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여기에 접속하셔서 선생님들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덧 약속된 6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재민 아이 모두를 통해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선생님들의 내일 수업에 작지만 반짝이는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다룬 아이모드 플랫폼과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내용들 학교 현장에서 꼭 활용해 보시고요. 화면과 채팅창에 방송 후기 구글 폼 링크를 지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패널분들 공유 링크 가능해 주시면 채팅창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풍성한 방송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창의융합교육원 연구사님들과 더불어 구글 코리아와 포인트랩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흥미로운 사연과 꿀팁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강승현, 패널 패널 김명수. 유성진, 신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